좀만 더 뛰었으면 더 재밌는 라이벌을 만들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은퇴했던 두 번을 우승한 게 올라죠. 그때만 진짜 있었으면 둘이 붙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응원하는 선수와 팀이 무너져도 그래 조던과 시카고면 인정한다. 약간 이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조던은 대단하다로 자꾸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선수가 남아 있었으면 라이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A를 아주 맛있게 구워드리는 느바비큐, 저는 진행의 이봉우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유연길, 연길이 형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영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는 솔로 나솔 4기에서 활약하셨던 14기 상철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14기 상철 오재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미스터 킴님까지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솔 사기에 출연한 미스터 킴. 저도 이름 말하겠습니다. 김승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농구를 상철님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하실까요? 네, 그래요?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입에 붙는 네, 그럼 좋습니다. 상철님께서는 농구를 실제로 하시는데 포지션이 포지션이 오. 이제 뭐 저는 3번 스몰 포워드 오. 포지션을 좋아하지만 예. 좋아하죠. 사실 이제 뭐 덩치가 있고 하니까 팀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들어가라 다 골 밑으로. 뭐 골밑도 좋고 뭐 가드가 없으면 가드도 하고 오. 약간 멀티네요. 육각형. 멀티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주 무기가 뭡니까? 저는 좀 슛이 그래도 강점이라 야. 예, 슈터. 미드레인지 네.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아니 오목표 득점왕께서는 어떤 득점 루트로? 저는 제 키가 상철님보다 작고 전 175밖에 네. 안 되고 저는 고등학교 때 거의 지금 이 키거든요. 놀랍게도 저는 언더사이즈 빅맨이라. 오, 빅맨. 예, 제가 센터 내지는 파워포워드 위주로 맡아서 허슬 플레이 다 하고 예. 득점왕인 이유가 제가 진짜 뭐 좀만 미드레인지만 벗어나도 저는 좀 야투율은 떨어졌지만 제가 네. 확실히 골 밑에서는 제대로 먹고 들어가서 그 소위 그 학창 시절에는 그 농구를 하면 김승주 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존 밖으로 저를 밀어내는 게 이제 상대팀 애들의 그런 미션이었을 만큼. 병장 농구 하신 거 아닙니까? 힘으로. 아니 뭐 학창 시절이다 보니까 네. 뭐 다 비슷하잖아요. 그쵸, 제가 그쵸. 체격이 큰 편도 아니고 했으니까 힘이 셌다기보다는 제 몸의 이 중심을 낮춰서 이걸 잘 이용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농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또 재밌게 느껴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은 마이클 조던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조던이 사실 혼자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잘했다면 지금 이 정도까지 위상은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엄청난 벽을 정말 들이받기도 했고 좌절도 겪었고 그 좌절들을 겪어내면서 이제 두 번의 쓰리핏을 일궈냈단 말이죠. 그래서 조던과 함께 라이벌리를 형성했던 그 뭐 팀이라던가 선수들 이런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들어가기 전에 방송 이제 하시면서 본인의 라이벌이 누구였습니까? 나는 예. 솔로에서의 예. 라이벌. 나는 솔로에서 라이벌은 사실 제가 경쟁 어떤 구도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인기 많으셨잖아요. 예. 거의 원맨쇼였죠. 뭐 기억나요. 예. 다 뭐 인기가 많으셔서 저는 뭐 남자들과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여자들과 아이, 자신과 어떤 분과 내가 잘 정말 만날 수 있을까만 네.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야, 스스로가 라이벌이었다. 그렇죠. 뭐 근데 만약에 어떤 한 여자를 두고 어떤 남성분과 뭔가 경쟁을 펼쳤다면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은 있었지만 오. 뭐 그렇게 딱 남자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지금 이 질문에 가장 흥미를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스터 킴님께서는 저는 이제 두 번 출연을 했었는데 네. 이제 첫 번째 사계에서는 이제 저랑 성이 같은 미스터 김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킴, 그 친구가 김이었는데 14기 영숙님 놓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각관계였어가지고 뭐 그때 그 라이벌리가 됐고, 요번 최근에 나간 그 사계에서는 사실 이제 뭐 같은 여자를 놓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뭐랄까 너무 서로 결이 달라가지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내 라이벌이다라고 뭐 느낄 그럴 만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 이게 오해 소지가 있는데 두 분이 아주 잠깐만요. 다 이게 뭐 딱 이게 있으시네요.
아 좋습니다. 네네. 전 사실 오늘 내용보다 이게 더 궁금해가지고 두 분께 이걸 먼저 여쭤봤고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면 일단 그래도 80년대보다는 90년대를 먼저 언급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니 뭐 형님께서는 80년대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클 조던의 라이벌이다 하면 선수를 떠올리신다면 형님께서 누굴 먼저? 많은 팬들은 찰스 바클리를 떠올릴 것 아, 같아요. 바클리를 떠올릴까요? 93년도에 붙었던. 왜냐면 선수가 같이 84년도 드래프트이고 바클리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도 많이 붙었고 근데 피닉스로 가자마자 MVP를 뺐고 파이널에서. 최고 리그 1위까지 피닉스가 찍고 결국 파이널에서 만났으니까 많은 팬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 찰스 바클리다. 그래요. 바클리한테 사실은 조던이 완승을 거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완승을 거뒀지만은 근데 4승 2패였어요. 나름 피닉스도 잘 2승을 따냈습니다. 저는 그 시리즈를 다 봤거든요. 저도 바클리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거는 압살당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3차전에서 3차 연장 끝에 이겼죠. 네. 그게 제가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비디오 녹화를 걸어놓고 갔다 왔는데 중간에 경기가 끊겼더라고요. 3차 연장을 가서. 네, 그래서 뒤를 못 봤는데 그 경기를 잡으면서 그래도 2패 뒤에 1승을 거두긴 했죠. 결과적으로 보면 완패는 맞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클 조던의 라이벌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찰스 바클리다. 상철님께서는 저는 사실 어떤 선수의 한 개인으로 따지면 조금 비교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디트로이트에 있었던 아이제아 토마스 배드 보이즈. 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이제 항상 플레이오프나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관문을 넘었어야 되는데 항상 그 관문에서 뭐 졌었던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나중에 조던이 이제 디트로이트를 이기고 올라갔을 때 뭐 그 디트로이트 팀들이 악수조차 안 하고 나가버리고 다 나가버리고 네. 할 정도로 배드보이스였죠 진짜. 예. 그러니까 그 조던 대 디트로이트의 어떤 이런 라이벌 관계가 저는 좀 제일 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더라땐 보면서 저는 사실 좀 빡센 관계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조던이 맨날 내동댕이 쳐지고 더라땐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심했구나를 느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상철님과 의견이 똑같은 게 디트로이트가 딱 먼저 떠올랐고 그리고 지금도 앙숙 관계에 있는 바로 아이제이 토마스가 떠올랐고 그리고 미스터 키님께서는 저는 이제 조던이 은퇴 전 시절에는 뭐 매직 존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매직 존슨의 전성기가 이제 그때쯤이면 많이 이제 지난 시점이긴 한데 어쨌든 서로 그 비교는 계속 됐던 것 같아요. 뭐 겹쳐서 뛴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가 그래도 많이 됐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은퇴 한번 했다가 이제 돌아온 이후에는 아이제아 토마스보다 더 좀 뜬금없이 느낄 수도 있는데 전 샤키로닐인 것 같아요. 샤키로닐. 사실 뭐 포지션이 같지 않다 보니까 네. 서로 뭐 매칭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샤키로닐이 그때 그 NBA에 줬던 그 임팩트나 뭐 여러 가지 스탯이나 또 이제 NBA나 농구를 넘어서서까지도 그 문화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는 사실 그때 샤키로닐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포지션은 전혀 다르지만 후반기의 라이벌은 전 샤키로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신발도 이제 나왔었고 로고 덩크하는 그 로고. 네, 최근에 다시 또 발매했어요. 네. 그 샤크 농구화가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시그니처 농구화의 당연히 최고봉은 에어조던인데 네. 그 다음은 저는 솔직히 그 샤크 시리즈, 그 리복의 샤크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게 원이 이제 반복돼가지고 노시스라 그랬나 하여튼 그 이름으로 최근에 이제 좀 짧은 맞아요, 버전으로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근데 현지에서는 마이클 조던 라이벌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이클 조던 라이벌을 굳이 꼽 없다. 않죠. 없는데 굳이 꼽자면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건 매직 존슨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직 존슨이 91년도에 붙었잖아요. 네. 그 HIV 바이러스 발견되면서 은퇴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어요. 조던과 3살 차인가 4살 차인가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좀만 더 뛰었으면 더 재밌는 라이벌을 만들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고요. 아까 토마스 얘기한 토마스도 라이벌이 맞는 게 조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토마스였어요. 그러니까 토마스가 드림팀 투에 뽑히지 않은 이유가 조던이 토마스를 뽑으면 난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지만 드림팀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조던뿐 아니라 피펜도 안 들어가겠다 얘기를 했고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토마스가 들어오면 난 안 들어가겠다고 네.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토마스가 배제가 됐고 그것 때문에 토마스하고 뭐 척 데일리 감독이 틀어지는 상황까지 갔다고 하니까 가장 싫어하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 조던이 가장 싫어하는 선수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칼말론도 2번이나 붙었었고. 그렇죠. 네, 근데 포지션상으로 보면은 또 클라이드 렉슬러도 네. 92년도에 붙었던 클라이드 렉슬러도 포지션이 같았기 때문에 또 아주 좋은 대결을 했기 때문에 라이벌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조던의 라이벌을 꼽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렇죠. 반대로 조던을 벽으로 느끼는 선수들은 상당히 많았잖아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유타 재즈도 있을 거고요. 시애틀 슈퍼소닉스도 있을 거고 찰스 바클리 역시 MVP를 한번 따내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번번이 무릎을 꿇으면서 안타까움을 겪었는데 조던에게 무릎 꿇은 어떤 팀이나 선수들 중에서 좀 가장 안타까운 사람으로 떠오르는 사람 있을까요? 뭐 너무 많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너무 많긴 해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전 유타 재즈의 그 게임이 가장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요. 뭐 더 샷이라고 그러죠. 네. 뭐 그 샷을 넘어서 그 거의 유타가 이겼다고 생각한 그 이제 그 시점에 갑자기 이제 조던이 크레이지 모드로 그렇게 해버려서 모두가 다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이제 화면으로 봤을 때 내가 저 유타 재즈의 선수라면 얼마나 싫었을까라는 생각하면은 너무 정말 제일 싫어하는 제일 큰 벽을 느꼈던 사람들이었을 거고 그리고 그 조던이 있을 때 유타 재즈가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네. 계속 가장 큰 벽을 느꼈던 사람들이 유타 재즈의 칼말론 뭐 아니면 존 스타턴.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아까 그 라이벌로 이제 샤키로니를 꼽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올랜도 매직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오닐 자체로만 보면은 뭐 나중에 LA로 가서도 뭐 좋은 활약 펼치고 커리어 잘 이어갔는데 이제 올랜도가 특히 저는 안타까웠던 게 앰퍼니 하더웨이가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당시에 조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부터 이미 뭐 포스트 조던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됐었고 그쵸. 엄청난 센세이션 불러 일으켰었고 또 샤키로닐이랑 합도 워낙 좋았고 근데 무릎 부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단명한 선수잖아요. 그래서 조던이 없었더라면 하는 그 하더웨이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물론 이제 샤키로닐도 올랜도 있을 때는 피지컬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을지 모르나 조던의 벽을 제대로 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했던 것도 있어서 전 올랜도 매직 그 당시에는 그런 팀도 당연히 떠올릴 수 있고. 저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아. 우리가 그 유타전의 마지막 더샷을 기록을 하지만 예. 조던이 그 클러치에 강하다는 걸 처음 보여주는 더샷은 클리블랜드와의 7차전에서 마지막 샷을 넣었던 거거든요. 그때 클레이 앨로위로 더샷을 넣은 거. 일명 뭐 조던 스타퍼라 불리는 뭐 제럴드 윌킨스라는 선수를 영입을 해요. 네.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저 더샷을 또 맞습니다. 그 클리블랜드는 그 결국은 조던의 벽을 못 넘었다. 80년대, 90년대는 못 넘었다라는 걸 저는 희생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자꾸 이런 희생양들 얘기를 하니까 조던이 좀 더 이제 벽이 엄청나게 높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같은 드래프트 동기였던 올라주원은 어땠을까요? 근데 아쉽게 올라주어는 서부였기 때문에 예. 플레이오프에서 붙어보지 못했고 되게 아쉬운 게 은퇴했던 두 번을 우승한 게 올라주원이에요. 그 그때만 맞죠, 있었으면 맞죠. 예. 둘이 붙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주원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에서 못 붙어봤기 때문에 데이비드 로빈슨도 마찬가지고요. 좀 그런 점이 아쉽긴 하죠. 하긴 이제 그때 당시 차라리 서부 컨퍼런스면 우리만 잘하면 어쨌든 파이널까지는 갈 수 있는데 네. 같은 동부면은 애초에 시카고에 걸려서 필터링 돼버리니까 뭐 아마 동부 쪽 팀 아까 제가 올랜도 꼽은 이유도 네. 사실 동부 컨퍼런스다 보니까 또 그 말한 것도 있거든요. 예, 맞죠. 그런 거 패트릭 유잉도 있겠네요. 패트릭 유잉도 알고 그렇죠. 못 넘었어. 레지 밀러도 사실은 피해자라고 그렇죠. 할 수 있지 네, 않을까. 너무 많네요. 네. 짜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때문에 이제 자꾸 조던이 이제 좀 위상이 올라가게 되고 그 부분이 좀 불편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아, 그렇죠. 물던에 대한 이야기를 네. 끌고 나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이제 정말 이런 일들이 펼쳐졌고 앞으로도 물론 이런 선수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와 쉽지는 않겠죠. 그 우리가 그 조던이 은퇴한 다음에 제2의 조던을 막 찾는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방송각 쪽에서는 제2의 조던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그게 내용 근데 다룰 거. 농구가 아니라 네. 타이거 우즈였어요. 아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조던을 넘은 아성을 맞아. 견딜 선수는
농구에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두 분은 또 뭐 혹시나 지금 메타에서 가장 조던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선수? 저는 르브론도 아니고 이제 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메타 자체를 바꿔버린 선수는 사실 르브론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제 어떤 골밑이나 뭐 미드레인지 게임에서 지금 농구는 완전 3점 슛의 어떤 메타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 시작이 이제 커리가 아닌가. 그때부터 지금 저도 중학교 때부터 동네에서 농구를 하고 있지만 그때 3점 슛 쏘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 예. 장난치는 친구들밖에 없었고 라인도 실제, 잘 없었잖아요. 네, 실제 네. 게임에서 3점 슛을 던지는 친구들은 욕을 먹었거든요. 거기서 뭐 하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농구를 뭐 제가 대학교나 이런 데 가서 젊은 친구들하고 농구를 해보면 네. 일단 3점 슛부터 던지고 시작을 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농구가 이 정도로 패러다임을 바꿨던 선수는 이제 예전이 조던이라면 그 다음은 사실 저는 커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사실 뭐 우리도 이제 농구 대잔치 세대였고 맞죠. 슬램덩크 마지막 승부 이걸로 농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시대인데 그 세대인데 실제로 이제 미스터 킴님부터 네. 어떤 팀을 NBA 팀을 좋아하셨고 선수를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 한창 즐겨볼 시절이 아마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그 시절이었는데 뭐 많은 선수들 좋아했지만 선수로는 사실 좀 칼말론 많이 좋아했습니다. 칼말론이랑 션 캠프 아무래도 제가 좀 되게 좋아했던 플레이어들이 좀 힘으로 그러네요. 뭔가 이제 좀 기술이나 이런 건 조금 투박스럽더라도 정말 힘과 그 오로지 그 자기 피지컬의 운동 능력을 많이 활용한 그런 선수들을 좀 좋아했거든요. 그 시절이 또 그런 농구를 하던 그 낭만의 시절이기도 네. 했고 팀으로는 또 조금 다른 게 이제 시애틀 슈퍼소닉스 당연히 좋아했고 그리고 뭐 당연히 뭐 모든 사람들 다 일단 마이클 조던 있는 시카고 시카고죠. 불스를 네. 일단 찍고 들어가고요. 또 저는 올랜도 매직도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연세대학교, 네. 기아자동차 이런 팀들도 좋아했던 것 같고. 실제로 막 나이가 나오는 그리고 좋아하는 선수들이 좀 여성 편력이 있는 할만한 션 캠프 이런 선수를 좋아하셨네요. 저도 여성 편력이 있고 싶어서. 네. 평행 이론을 그리시는 건 아닌 거죠? 그러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힘도 없으실 텐데. 건강합니다. 저랑 같은 나이여가지고. 건강합니다. 같은 나이여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조던을 싫어하시긴 했겠네요. 왜냐면 칼말론도 엎어져. 션 캠프도 파이널 가서 엎어져.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 조던한테 물먹은 팀과 선수들인데 애매한 선수나 팀한테 그렇게 됐으면은 밉고 싫고 뭐 원망했을 텐데 뭐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요즘이나 이제 뭐 물던 어쩌고 얘기 나오지. 네. 그 당시에 조던의 그 플레이 보고 시카고의 플레이를 본 사람들은 내가 응원하는 선수와 팀이 무너져도 그래 조던과 시카고면 인정한다. 약간 이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밉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철님께서는 당연히 사실 90년대에 농구를 봤던 사람 입장에서 시카고와 마이클 조던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사실 그럼 조던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래도 전 레지 밀러를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일단 농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슛이 재밌어서 농구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슛을 좋아하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좋아하던 슈터는 레지 밀러였고 이제 밀러 타임으로 워낙 유명했었고 그렇게 이제 조던을 밀치고 가서 이제 마지막 골을 넣는 장면도 굉장히 유명한 정도로 저에게 이제 90년대의 어떤 농구 NBA 하면 조던이지만 슈터 하면 레지 밀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그때 3점 슛을 던지진 않았지만 힘도 없었고 이제 밀러의 슈폼이 조금 특이한 슈폼이기도 해서 많이 따라해 봤는데 이제 힘이 없는 어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입장에서 슛을 던지기에 좋은 슈폼이긴 있지만 이제 농구의 어떤 정석적인 슈폼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따라하진 않았고 그냥 저 선수가 어떻게 저런 폼으로 저렇게 잘 넣을 수가 있을까 약간 감탄하면서 농구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폼은 누구를 많이 참고하셨습니까? 폼은 사실 슬램덩크를 보고 따라했어요. 슬램덩크. 바이블이죠 우리의. 슬램덩크에 뭔가 바이블이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어떤 각도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어딜 봐야 되고 뭐 어떤 각도로 던져야 되고 그런 걸 그냥 어렸을 때 막연하게 저게 정말
저렇게 던져야 되나 보다 네. 하고 그걸 보고 많이 참고했고 NBA 선수들을 보면서 참고하기에는 사실 화질도 많이 좋지 않아요. 아 예. 저걸 따라한다는 건 제가 할 건 아니라 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화질 얘기하셔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볼 때 그 연기력도 마찬가지고요. 없어요 채널이. AFK는 억지로 막 밑에 TV 밑에 그 막 돌려가면서 이거 잡아가지고 보거나 스타 TV 아이야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제 농구 보고 맞아. 그러다가 이제 인천 ITV 거기에서 이제 농구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 농구를 보셨어요? 어떤 미디어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예전에 이거 나이가 나올 텐데 이게 나오죠. 돌리는 TV 예. 따다다다다다. 네. 이게 2번을 돌리면 이제 네. 미국 방송이 나왔거든요. AFK 맞아요. AFK.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농구 중계가 나오면 이제 그냥 무작정 거기 네. 뭐 해설도 잘 들리지 않지만 그냥 화면만 봤었고 사실 그 화면도 다른 정규 방송에 비해 화질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있는 슈퍼홈이나 이런 걸 연구하기보다는 그냥 여기 그냥 NBA라는 거고 여기에 농구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이고 이 사람들의 농구를 그냥 감상하는 정도였지 막 TV로 내가 찾아서 봐야겠다. 뭐 그리고 컴퓨터로 그땐 인터넷도 많이 네. 발달이 안 된 그렇죠. 상황이었기 때문에 천리안 이런 거였죠. 네. PC 통신 나우놀이만. 다운로드를 받을 생각도 전혀 하지 못했기 네. 때문에 가끔 나오는 그다음에 아까 인천 TV에서 이제 가끔 중계하면 네. 그때 보는 정도였지 막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플레이를 항상 찾아보고 그 게임을 챙겨보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2살 더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그때는 그 플랫폼이나 채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 본다면 다 비슷하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저렇게 봤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에 이제 맞아요. 녹화해서 그걸 이렇게 파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래갖고 이제 빠르다. 물론 이제 원하는 경기는 없지만 좀 재밌는 그 메인 이벤트 같은 그런 경기들은 이제 어디서 이렇게 해갖고 녹화를 해서 이제 파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하나에 얼마에 팔았다 한 3,000원이었나? 그렇게 되게 비싸게 팔았네요. 뭐 그 시절 그 당시 물가나 3,000원이면 네, 엄청난데? 학창 시절임을 감안하면 예. 근데 그래도 뭐 없어서 못 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보고 또 이제 그 시절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런 온라인이 막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다 보니까 그 농구 잡지들을 많이 예. 그땐 또 잡지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루키, 뭐 원온원 이렇게 국내 잡지도 있고 해외 잡지 이렇게 번안해서 온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잡지도 정말 많이 봤던 거 같고 그 잡지는 물론 이제 영상은 아니죠. 근데 거기에 그 경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 그 기자분들이 정말 상세하게 잘 설명해서 이제 써놓으시면 그걸로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즐겼던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뭐 비디오방 가서 비디오 빌리거나 아니면 이게 신기한 게 저도 포항이니까 되게 농구가 엄청 막 많고 이런 동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NBA 샵이 동네마다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죠. 거기 가면 이제 또 아저씨들이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니까 그냥 가서 막 옷 보는 척하고 카드 보는 척하면서 그거 봤던 카드. 기억이 있고. 맞아요. 오늘 뭐 어떻게 보셨어요? AFK이죠 AFK. 역시 AFKN으로.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본 첫 MB 방송 기억은 MBC였어요. MBC. MBC에서 토요일에 녹화로 경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요. 네. 누구 경기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줄리어 서빙하고 카림 압둘자바의 경기. 그 옛날 거를요. 근데 그걸 기록을 찾아보면요, 70년대에도 75년 파이널을 KBS에서 중계하고 이런 게 있어요, 기록에. 진짜요? 그 당시에는 다 녹화로 테이프를 미국에서 이렇게 받아서 위성생중계 못 하고요. 네. 네, 와서 했고 그때 해설자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영기 총재였고요. MBC는 박렬 총재였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했고 한창도 위원도 잠깐 했었고 이런 식이었고 그리고 또 일요일 날 스포츠 뭐 특선에서 1시간짜리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네. 보스턴하고 레이커스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여줬어요 주로. 네. 그러니까 뭐 접근성이 우리나라 TV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었고요. AFK는 TNT가 중계한 다음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우리 그때는 주 5일이 아니라 주 6일이었어요. 네, 주 6일이었어요. 토요일날 끝나자마자 달려와야지 볼 수 있는 거였어요. 네. 가서 보고. 그리고 그 신문에 보면은 어차피 TV 채널이 몇 개 없잖아요. 그죠. 나오죠. BFKM 편성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맞아요. 그거 녹화 맞춰놓고 형광펜으로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맞춰놓고 가는 거죠. 녹화 와. 비디오 테이프 맞춰놓고 가서 갔다 오면 보고 이런 식이었고 또 가장 큰 정보는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6시에 보면은 CNN 헤드라인 뉴스라는 걸 해요. 그럼 끝나면 30분짜리 스포츠 뉴스를 합니다. 그게 제일 큰 정보였어요. 네.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정보였던 것 형님 좀 같아요. 부르주하셨군요. 외국 TV가 많이 나왔네요. 그러게요. 어떤 TV?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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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채널들이 많이 나왔네요. 아니 외국 TV는 AFK밖에 안 나왔죠. 그래요? 네, 어차피 CNN도 서울에는- 말씀하시니까. CNN 헤드라인 뉴스를 네. AFK에서 해줘요. 아, 6시에 AFK 에서. 6시 일부러 해줘요. 그러면 6시에 30분 동안은 일반 뉴스를 한 다음에 30분 네. 동안은 스포츠 뉴스를 해줘요. 네. 스포츠 뉴스를 꼭 보는 거죠. 꼭. 너무 옛날에 아, 그러니까요. 근데 네. 너무 옛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되게 커오면서 이야기들이잖아요. 아, 또 너무 옛날 이야기지만 또 저도 그 기억은 나서 그죠? 이제 신문 보면서 편성표 보고 잘라가지고 네, 이제 맞아요. 그거 그래서 알고 내가 있고. 제가 얼마나 NBA를 좋아했으면은 그래서 너무 더 보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위성 TV라는 게 막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 위성 TV를 볼 수 없을까 해서 제가 세운상가 가가지고 아저씨 위성 아저씨한테 미국 방송을 그거 해서 볼 수 없을까 했더니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살 때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고2 때였을 거예요. 와, 고등학생 때. 네. 근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가 또 미국 그 거에 가입해서 내가 돈 내고 해서 안 되냐? 안 된다는데 기술적으로 안 된다. 그 당시에 기술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 분 혹시 NBA 직관하신 적은 있어요? 저는 한 번 있어요. 오, 예. 언제더라? 부럽다. 한 이제 골든 스테이트가 우승할 때 이제 듀란트랑 같이 팀을 했을 때 17년, 18년 이때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플레이오프를 이제 유타 재즈랑 골든 스테이트랑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직관을 가고. 근데 이제는 구장이 바뀌어서 예. 그 구장은 이제 오라클 아레나는 없어지고 이제 새 구장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한번 처음 가봤어요. 야, 너무 좋으셨겠다. 아 그리고 이제 NBA 직관은 아니고 네. 이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 네. 그 미국 국가대표 팀이 이제 두바이에서 뭐 네, 연습 네, 경기를 네,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요키치가 있는 팀도 있었고 뭐 여러 팀들하고 네. 시합을 했는데 그걸 봤어. 마침 제가 그때 신혼여행으로 두바이에 있을 때 오. 진짜 부르주한 여기 있어. 아니, 이게 저 같은 서민의 아들은 두바이 요즘 같은 경우 못 가는데 이제. 그쵸, 이제. 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한 번에 거의 모든 유명한 NBA 스타들을 다 볼 수 있어서 부인하고 같이 가셨나요? 내 와이프랑 같이 신혼여행으로 갔다고 하니까. 예. 그래도 따로 떨어져 놓고 갈 수 있잖아요. 아, 맞네요. 네. 마침 다 이해를 해줘서 네. 같이 막 저지도 입고 뭐 같이 오. 관람을 같이 했습니다. 결혼 잘하셨네요. 야, 부럽다. 네. 안 보시잖아요, 농구. 뭐요? 형수님. 근데 NBA 보러 같이 간 적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와, 저희 딸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오. 딸이 NBA KBL은 보면 별 시큰둥 했는데 NBA 진짜 재밌다고 막 경기 재미없어 솔직히 재미없었는데 경기 외적인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작전타임 때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경기 전에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 상철님은 이제 결혼하셨고 네. 이제 전 못했죠. 네. 네. 혹시 농구 좋아하는 여성분을 만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 뭐 농구 좋아하면 금상첨화인데 안 좋아해도 혐오해도 상관없어요. 네, 뭐 저도 싫어하면 되니까. 예, 또 싫어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뭐 한번 이제 이 느바비께 발을 들이셨기 때문에 농구랑은 연이 계속 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스포츠를 좋아하면 사실 남자 입장에서 그거 매력 포인트가 정말 크게 올라가는 건 맞잖아요. 네. 뭐 농구, 뭐 야구, 축구 상관없이 이제 근데 보통 스포츠 하나 좋아하면 나머지도 최소한 싫어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스포츠 좋아하면 너무 좋죠. 그러게요. 나는 솔로에서 NBA 좋아한다는 여성분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 나올 시간이 없나? 그렇죠. 일단 좋아해도 그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저도요 하지. 네. 알게 모르게 있긴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자, 오늘 조던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90년대에 대한 여러 가지 농구 얘기 해봤습니다. 조던이란 존재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는 조던의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 이 시간에서는 조던의 라이벌의 이야기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조던은 대단하다로 자꾸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조던과 함께 뭔가 비벼보기나 하던가 이런 팀과 선수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진짜 이게 쉽게 찾아지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저만 드는 거 아니죠? 그럼요. 예. 주제 선정이 잘못됐나? 진짜 조던에게 쓰러져 나간 사람들만 자꾸 떠오르고 조던에게 좌절을 준 건 진짜 디트로이트 하고 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물론 뭐 보스턴 같은 경우도 좌절을 조던에게 선물하긴 했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아쉬운 거는 1987년도 드래프트 2번으로 뽑혔던 선수가 렌 바이어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메릴랜드 대학을 나왔고 실제 대학 시절에 마이클 조던과 붙어봤던 선수예요. 운동 능력이 마이클 조던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듣고 네. 신장도 2m 3cm 더 커요. 마이클 조던도 인정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붙어봤고 원래 고등 그 선수가 어릴 때부터 같이 붙었게 알았고 이 선수를 뽑은 게 보스턴이었어요. 보스턴의 레더버기 뽑았기 때문에 제2 마이클 조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드롭 다음 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약물을 했던 선수가 아닌데 드래프트가 됐기 때문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약물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던 친구가 먹으니까 예 그걸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 선수가 남아 있었으면 라이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아쉽거든요. 이 선수의 대학 플레이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였거든요. 네. 예, 정말 그런 선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이름 예.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렌 바이어스라고요. 렌 바이어스. 왜 몰랐나 했더니 모를만 하긴 했네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예. 예, 그 선수의 한번 동영상을 나중에 찾아보시면요. 오. 아, 이 선수가 살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근데 조던과 이 선수가 1학년 때, 3학년 때 둘이 붙은 대결도 있거든요. 1학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밀리죠. 근데 굉장한 선수였다는 걸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네요. 지금 바로 재민아한테 물어봤더니 재미나요. 와 이거 뭐 엄청난 선수였다고 라이벌이 될 만한 선수였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조던의 라이벌이라고 한다면 무슨 라이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조던이 진짜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팀들과 선수들과의 어떤 대결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빛나는 선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고 옆으로 싹 돌리면 하이프 버튼도 있거든요. 걔도 딱 눌러가지고 저에게 하이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는 구하야 제맛이죠. 지금까지 느바비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